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읍사에 나오는 어강도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강도리가 보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입증이 된다면 사실상 정읍사는 향가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한글 사용을 금지했고 음란과 폐륜의 끝판왕이었던 연산군이 즉위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해 국가에서 악학괴범이라는 한글 음악책 한 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바로 그 책에 한글로 된 정읍사라는 노래의 가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로 아슬아슬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천금과도 같은 정읍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악학괴범이라는 책은 아예 발간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한글 정읍사는 아마도 사라지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로 천우신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정읍사 가사를 살펴보면 어기야 강돌이 다롱디리 이런 이상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어기야 강돌이 다롱디리 이런 가사를 끝도 없이 따라 불렀으나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도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나라의 큰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병이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금보다도 더 소중한 정읍사가 향가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향가 제작법을 정읍사에 적용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과 알칼리를 알아낼 수 있듯이 향가 제작법으로 천금과도 같은 정읍사가 향가인지 아닌지 판명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읍사가 만일에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정읍사는 향가일 것입니다. 이것이 향가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가 제작법의 골자에 대해서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의 골자는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 글자다. 일타쌍피 글자라는 것은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하나의 문자가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를 말한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원 플러스 보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향가다. 만일 어떤 작품이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향가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의 정의입니다. 향가 제작법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향가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러기에 향가에는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의 대본에 있어서 지문이라고 해야 할 보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팥죽에 팥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팥죽에 팥이 없다면 그것을 팥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읍사에 보원이 없다고 한다면 정읍사는 일찌감치 향가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읍사에 과연 보원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따라 불렀던 어기야 강돌이 다롱디리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읍사의 보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김영애 TV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양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기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김윤석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의 실체를 밝히고자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야 강돌이 다롱디리. 정읍사에는 이와 같이 주구장창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읍사가 향가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먼저 어기야 강돌이 다롱디리 중에서 어강돌이 이 네 글자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계에서는 이 7글자를 후렴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렴구. 뜻은 모른다고 합니다. 국문학계에서는 뜻을 모르고 뜻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후렴구라고 합니다. 노래 후렴구는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뜻이 중요하니까 후렴구로 만들어 놓고 반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렴구라 하면서도 뜻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뜻을 찾아보려고도 하는 노력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강돌이. 이것은 초등학생이 보아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한자의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들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자들의 뜻은 행상의 아내가 망부석이 되도록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염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돌이. 무슨 한자의 발음일까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에서 한자의 발음을 찾고 그 뜻을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돌이. 이 글자들의 발음은 향가 연구가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글자입니다. 특히 어와 리라는 강돌이의 첫 글자와 뜻 글자, 이 둘은 향가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글자들입니다. 문제 해결에 단서가 나온 것입니다. 강돌이. 이 네 글자 중 첫 글자인 어라는 글자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탄식하다 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여러 개의 향가에서 탄식하라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행상의 아내로 분장한 배우에게 이 글자의 지시에 따라 무대에서 탄식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글자인 것입니다. 강돌이. 벌써 여기 첫 글자 어라는 글자가 향가의 보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돌이. 이 네 글자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강도라는 글자의 발음이 어떤 한자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은 강, 도는 물 건너가다 도, 이러한 한자의 발음일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돌이에서 강도는 한자로 강 건너다 도, 강 건너다 도,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강도, 강을 건넌다? 왜 뜬금없이 강을 건너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읍사의 행상 부부도 저승바다를 건너간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암시합니다. 고대인들은 죽으면 자신들의 영혼이 저승의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승바다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읍사의 행상 부부도 저승바다 문화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저승바다 문화의 유물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기자에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자그만치 4600년 전에 만들었던 거대한 선박이 유물로 발굴되었습니다. 길이가 42m나 됩니다. 배 크기에 모두가 경악했었습니다. 이 배를 태양의 배라고 합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이 배를 타고 저승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저승바다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저승배가 엄청 크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저승배는 더 컸습니다. 이 사진은 김영애 TV가 지난번 강의에서 특종 보도했던 가야토기입니다. 가야토기 등짝에 저승바다를 건너가는 가야인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좌우에 16개씩 합해서 3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겠습니다. 뱃사공 사이의 간격을 2m라고 한다면 16 곱하기 2m 해서 32m가 됩니다. 여기에 앞뒤로 5m씩의 여유 공간만 두고 있다고 보더라도 10m입니다. 32m에 10m를 더한다. 그러면은 42m가 됩니다. 으악, 42m. 이집트 태양의 배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야의 조상들께서 이렇게 거대한 저승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야의 왕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까요? 그 상세한 모습이 그려진 토기가 딴 데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 경주에 있는 쪽샘지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신라 어느 공주님의 장례 행렬도입니다. 약 400년대 행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의 핵심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에서 두 번째 붉은색 원 안을 보아주십시오. 세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여자 뱃사공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녀 뱃사공이라는 트로트곡이 있습니다. 처녀 뱃사공의 전통이 멀리 신라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맨 아랫줄 붉은 원을 보아주십시오. 다이아몬드 문양입니다. 상세히 보아주십시오. 바다의 잔잔한 파도입니다. 이 무늬는 바다 그림입니다. 잔잔한 찰랑거리는 바다 그림입니다. 붉은 선 안에 원 속에 있는 사슴은 이 행렬도의 주인공인 공주입니다. 공주님께서 노젓는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강돌이 여기에서 강도라는 한자의 발음은 한자로 써놓은 강강 건너다 도 강을 건너간다 이러한 뜻을 가진 한자를 우리의 발음으로 써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신라 공주의 장녀 행렬도와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젊은 토기입니다. 붉은색 원 부분을 보십시오. 저승바다 파도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신라 공주의 행렬도 맨 아래 딴 공주의 행렬도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찰랑거리는 파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토기를 다시 보십시오. 똑같이 찰랑거리는 파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거 몇천 년을 사이에 두고 괜히 장난으로 그려놨겠습니까?
신라 쪽샘지구 행렬도 맨 아래에서 발견된 파도 문양과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우리 땅에는 저승바다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읍사 행상 부부도 저승바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뱃사공 카론입니다. 카론은 노를 저어 스틱스 강이라는 강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카론이 강을 건네주고 영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도 망자의 입에 노잣돈으로 쓰라고 동전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그리스와 동쪽 끝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세관이 어쩌면 이렇게 놀랍도록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라 뱃사공입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금령총은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어린 왕자의 영혼이 이 뱃사공이 젓는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 뱃사공은 그리스로 말하면 저승의 뱃사공 카론일 것입니다. 사진은 통도고사의 반야용선입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 다니고 있는 배입니다. 영혼들은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 무랑수불에게 갑니다. 불교에도 저승바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대 상여입니다. 향가시대, 머나먼 향가시대 저승의 배가 현대 상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를 매는 상두꾼들이 뱃사공이었고 어느 의하노 넘차 의아노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따라서 불렀던 상두꾼들의 구슬픈 만갓 소리가 아마도 고대 향가시대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저승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유물과 민속의 고대 저승바다 문화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향가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승바다 문화에 대한 예를 여러 개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사례라면 정읍사에 나오는 어기야 강돌이 여기 이 구절에서 강도 이 두 글자가 죽어서 저승의 강을 건너간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강강 건너다 도 이 글자의 발음일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였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마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의 논문을 소개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5편의 향가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공식 등재시켰습니다. 5편의 논문 중에 두 번째 있는 공무도화가 등 향가 11곡 발견 보고서, 공무도화가 등 향가 11곡 발견 보고서, 이 제목의 논문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논문의 포인트는 고조선의 공무도화가가 알고 보았더니 향가였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향가였습니다. 그 민족 최초의 향가가 놀랍게도 공무도화가였던 것입니다. 고조선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민족 문화 새아침의 빛이 멀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제시하며 고조선의 공무도화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정읍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 이 사실 때문입니다. 정읍사가 고조선 향가인 공무도화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랍도록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도화가 첫 구절은 공무도하입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구절을 해독해 보면은 이미 없어졌네, 물을 건너가네,
강을 건너가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임께서 그 강을 건네지 말했더니 기어이 건너갔네 이런 식으로 풀리면 틀리는 해독입니다. 공무도화가를 새로이 풀어본 결과 고조선의 왕도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건너가네 강을 건너가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글자들이 정읍사에서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도화가 원문 공무도화 중 도와 하라는 글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물을 건너가네 강을 건너가네 이렇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읍사의 강도리에서 강도라는 것을 강강 건너가다 도 이렇게 제가 보아야 한다고 했었죠. 이 구절이 바로 강을 건너가네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도화가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읍사가 고조선의 향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읍사가 고조선 향가에 뿌리를 받고 있다니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몇 천리나 떨어진 고조선의 향가가 꾸꿈스럽게 전라북도 정읍에서 만들어진 정읍사하고 똑같을까요?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정읍사의 핵심 비밀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역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도리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강도 여기까지는 풀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자가 무엇이겠느냐? 어떤 한자를 이 리자로 써 놓았겠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리라는 발음은 향가에서 우리로 말하면 설립자에 대한 한자 발음입니다. 설립의 한자 발음이 리입니다. 설립 이 글자는 설립이라는 글자는 향가에서는 나달릿 우리 입자 한입 두입 벼 한입 두입 요걸 그 나달립자로 말할 때 약자로 이 설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립은 고대에는 리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는 나달이 나왔으니까 나달을 제수로 바치라 이렇게 지시하는 보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붉은 원안을 보십시오. 곡식을 토기에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달을 제수로 바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나달을 바치는 민속은 현재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망자의 입에 돌아가신 분의 입에 쌀을 넣어주는 장례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의 강도리 이 한자들은 모두가 향가에서 수시로 사용되던 보언이었습니다. 정읍사의 두 주인공 행상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어 그의 영혼이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곡식 제수를 바치고 있습니다. 저승바다요 잔잔해달라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님께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잔잔해달라 이렇게 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도리 이 네 글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향가의 보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정읍사에 확실히 보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사는 향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몇 가지는 더 확인이 돼야겠죠. 정읍사가 향가가 될 것이라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향가는 왕실이나 국가에서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던 노래입니다. 향가는 제사장이었던 왕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왕을 참칭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읍사가 향가였다라고 한다면은 정읍사는 왕이 사용했다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행상의 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행상의 아내가 아니고
왕비였던 것입니다. 정읍사는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슬픔과 비탄에 빠진 왕비가 만든 눈물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향가의 한 종류인 눈물가였습니다. 3부에서는 정읍사의 비밀을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정읍사가 향가라는 사실이 최종으로 확정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